네, 안녕하세요. 판콩남 23화입니다. 네, 어느덧 3월 말에 접어들었고, 이제 NBA는 정규 시즌 종료를 앞두고 있고, 또 플레이오프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타지 리그는 이제 플레이오프에 들어간 그 리그들이 많을 텐데,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욱 더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바로 리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시아 정신차려님, 22화도 잘 들었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14인 리그에서 저는 2위라서 이번 주는 쉬고 있습니다. 문제는 FA에 딸 선수가 너무 없다는 거죠. 제 로스터가 하든, 화이트사이드, 하워드, 나이트, 헤이워드, 쿤보, 이시 스미스, 맥칼럼, 드라기치, 베벌리, 랜들, 해리슨 반지입니다. 문제는 3점입니다. 어시는 다행히 쿤보의 포가 전환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3점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이 해리슨 반지 대신 루이 윌리엄스를 웨이버 등록 신청했습니다. 가드인 선수가 제 로스터에 5명인데 만약 반지를 버리고 루이 윌리엄스를 넣으면 6명이 됩니다. 시즌 막판 플레이오프이다 보니 한 번 더 저질러 볼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전 루이 윌리엄스를 보니 3점을 엄청 던지더군요. 안 들어가서 문제지만 해리슨 반즈는 슛감이 헬 여부를 떠나 최근 2주간 슛 시도 횟수가 6개밖에 안 되더군요. 3점은 아예 없고요. 박사님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루이를 영입하면 파워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선수가 6명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리뷰 맨 앞부분 2위라서 이번 주는 쉬고 있습니다 라는 리뷰를 보고 이거는 조금 천천히 답변해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읽어보니까는 이거 빨리 대답해야 되는 사항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일단 뭐 웨이버 등록을 신청했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루 윌리엄스를 영입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슛을 더 많이 던지는 횟수를 따지다가 하면은 당연히 윌리엄스를 데려오는 게 맞죠. 근데 다만 해리슨 반즈의 골든스테이트가 최근에 부상자 소식이 굉장히 늘어나서 좀 해리슨 반즈가 이래저래 슛을 쏠 수밖에 없는 기회가 많이 생기긴 생겼어요. 그래서 최근 경기에 20득점 8리바운드 기록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냥 뭐 아무리 해리슨 반즈가 기회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골든스테이트의 중심은 아무래도 커리와 클레이 탐슨이죠. 그래서 뭐 윌리엄스는 레이커스에서 뭐 부상만 아니라면 충분히 주전 스타팅 라인업으로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즈를 버려서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포지션 운용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뭐 베벌리를 무슨 포워드로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베벌리도 좋긴 합니다. 3점 슛 1개씩 넣어주고 스틸 또 한두 개씩 기록해줄 수 있는 선수고 또 득점이랑 어시스트도 포인트 가드의 기본적인 스탯은 찍어주는 선수이긴 한데 뭐 지금 보면은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할 선수가 굉장히 많아서 굳이 저는 베벌리를 데리고 있을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베벌리만의 그 차별화된 특징이 별로 없다. 네, 그래서 FA에서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그다노비치, 네, 브루클린 네츠의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지난주 한 경기에서 44득점을 기록하고 그 후에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만약 FA에 남아있다면 한 번쯤 데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드리자면 충분히 이 로스터면 플레이오프 우승도 한번 도전해볼 로스터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드삭스님 오늘 오전에 남겨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봤는데 안녕하세요 팡콩남님, 지난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순위가 다 정해지고 플레이오프를 앞둔 주라 조금 널널했네요. 추천해주신 스티븐슨이 한 경기를 쉬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에서 괜찮은 스탯을 뽑아줬네요. 감사합니다. 플레이오프 상대가 리그 맞대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팀이라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빅맨이 상대보다 열악해서 빅자원을 2명만 놔두고 다른 카테고리에 올인하는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을 짰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방송 중 제 아이디를 언급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레드삭스 팬이라 이런 아이디를 쓰게 됐네요. NBA 판타지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 MLB 판타지는 아직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마침 올해 기회가 생겨 한 리그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선수가 많아서 그런지 드랩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판콩남님이 MLB 판타지를 하신다니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스티븐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율이 60%를 넘었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리그 트렌드에 맞춰가는 이제 선수가 되어버린 셈이고, 근데 뭐 스티븐슨을 안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왜 안 들어갈까 뭐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일단 빅자원 2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카테고리에 올인하는 스몰 라인업을 짜셨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좀 이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빅라인업을 좀 좋아하는 유저이다 보니까 좀 스몰 라인업이면은 안정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은 하든 같은 선수가 뭐 갑자기 슛 슬럼프에 빠져서 슛난도에 빠져서 다른 뭐 플레이도 좀 신경 쓰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다 다운되니까 조금 뭐 아니면 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잘 조절을 하면은 충분히 그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저희 리그의 1위 팀이 스몰 라인업을 유지하는 팀이었더라고요. 몰랐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뽑지 않았는데 뭐 트레이드하고 FA 영입하고 하다 보니까는 센터가 한 명도 없는 그런 라인업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 유저분도 그 센터가 없는 거를 제가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센터 한 명을 넘겨줬죠. 네. 그래서 빅자원을 좀 적게 냅둔다고 하셨는데, 그 적게 냅두는 빅자원이 좀 어느 정도 1인분 이상을 해주는 빅맨이라면 충분히 스몰 라인업을 가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빅자원이 화이트사이드, 네, 이런 선수, 이런 정말 한 2, 3라운드에 뽑힐 만한 선수, 그리고 그 나머지 한 명이 뭐 화이트사이드만큼의 영향력은 못 끼치더라도 그 밑에 한 하위 티어급, 뭐 예를 들면 저는 더블 더블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를 좋아하니까 뭐 널렌스 노엘도 있고, 네 그렇죠. 또 발렌슈나스도 좋긴 한데 다쳐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좀 안정적인 빅맨 있잖아요. 그 더블 더블을 기록할 수 있는, 네, 그런 선수만 있으면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디안드레 조던까지는 좀 바라지 않고, 왜냐면 그 선수도 자유투가 좀 많이 안 주니까. 네 그렇고, MLB 판타지는 사실 최근에 좀 보류가 많이 됐었어요. 아마 못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갑자기 리뷰가 MLB 판타지 참가 의사를 남겨주셔서 다시 또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최근 뭐 ESPN 그 NBA 판타지 들어가다가 MLB 판타지 또 조금 보긴 했는데, 이제 그 판타지 드래프트 창이 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제가 개설을 확정 짓는다면 아마도 그 팟빵 공지란에 제가 아마 글을 올릴 것 같습니다. 좀 이것저것 알려드릴 것도 있고 해서. 네 그렇고, ML 판타지도 하게 된다면 정말 시즌 내내 쭉 가겠죠. 그러면은 아마 시즌 1 딱지를 떼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시아 정신차려님도 레삭스님의 뒤이어서 ML 판타지 참가 의사를 밝히셨는데,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제가 지난달에 지인을 통해서 ML 판타지 참가 의사를 물어봤었는데 반응이 좀 미지근 하더라고요. 주위에 메이저리그를 보는 분들이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까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은 관심이 있는데 전체적인 리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게임을 할 정도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이 보는 편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좀 이번엔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쉽게 모집글 한번 써봐야겠네요. 네. 뭐였더라? 매니아에도 한번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리뷰를 읽어드렸고, 이제 저희 팀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다른 리그와 달리 정규 시즌만 운영하고 있는데, 또 정규 시즌에서도 꽤 괜찮은 재밌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1위 팀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간중간 순위권 다툼이 정말 치열해서 제가 지금 꼴찌인데 저 바로 위에 계신 분이 지금 거의 놨어요. 네. 본인은 부정하고 있는데 거의 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놓은 분의 상대팀이 반사 이익을 누리니까
그 이외에 순위권에 놓여 있는 팀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막 게시판에다가 그 도망가신 것 같은 탈주하신 것 같은 분을 애타게 찾고 막 네, 그분이 정작 리그를 나간 건 아니어서 또 답글을 또 달아주고 하는데 정작 로스터 관리는 또 안 하고 그래가지고 또 모르고 네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정규 시즌 종료가 3주 남아서 세 번의 매치업이 남아있는데 마지막 매치업이 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매치업에 따라서 이제 중위권 하위권 다툼 승부가 다 종료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리그 캐스팅 보트는 이제 탈주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에 달린 것 같습니다. 사실상 1위는 조금 결정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저도 지금 그 탈주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과 이제 격차가 별로 안 나거든요. 한 6경기 차고 마지막 매치업이 또 맞대결이어서 아마 한번 탈꼴찌를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레 추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는데 제가 순위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참 창피한데, 네. 제가 이렇게 판타지를 하면서 꼴찌를 기록해보는 것도 처음인데,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꼴찌를 한다는 게 참, 이 자격에 부합하는 건지 싶을 정도로 좀 되게 부끄러운데, 어쨌든 최대한 저의 이제 정규 시즌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것 같네요. 이제 탈꼴찌, 네, 꼴찌 탈주를 위해서 나머지 3주를 네, 정말 미친 듯이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근데 이번 주에 리그 1에선 3승 6패를 기록했는데 뭐 일단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일단 상대팀이 잘했어요. 네, 저희 팀보다는 상대팀이 좀 더 잘해서 제가 졌고 특징을 얘기해보자면 상대팀에는 사실 그렇게 막 스탯을 미친 듯이 뽑아내는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뭐 대표적인 선수로 크리스폴과 안드레 더먼드가 있는데 이 두 선수는 대충 아시잖아요. 어시스트와 리바운드를 책임져주는 선수인데 뭐 크리스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어시스트를 총 43개를 뽑아냈는데 저희 팀에 있는 포인트 가드 뭐 레지 잭슨, 브랜든 나이트, 잭 라빈 또 뭐 에반 터너도 있고 네뭐 슈팅 가드인데 포인트 가드 역할하는 네뭐 주루 할러데이도 있고 한데 주루 할러데이랑 레지 잭슨 그 어시스트 이번 주 어시스트 개수 합친 게 41개였어요. 네. 크리스볼 하나를 못 이긴 셈이죠. 그래서 결국엔 어시스트를 털렸고 네, 뭐 일정은 거의 비슷했는데 네, 밀린 거면 확실히 실력에서 밀었다는 얘기죠, 선수들. 다만 이제 마지막 날에 제가 다행히 블락을 뒤집을 수 있었는데 또 화이트사이드와 고베어의 블락 페이스가 조금 이번 주에 많이 떨어져서 두 선수 다 평균 블락 2개를 넘기지 못하고 다 1블락 때 그치고 말아서 의외로 제가 블락을 되게 고전했었는데 마지막 날에 존 앤슨이 남아있길래 존 앤슨을 데려왔더니 존 앤슨이 3블락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히 역전을 하고 이제 6승 3패 그러니까 3승 6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3점슛을 3개 차로 놓친 것과 리바운드를 7개 차이로 놓쳤다는 거. 네, 리바운드 7개면 사실 한 선수 빅맨 한 경기만 세워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야투를 뺏긴 것도 좀 아쉽긴 한데 다만 자유투를 좀 이번 주에 약을 빤 건지 89%를 기록했더라고요. 고베어와 화이트사이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다만 좀 놀라웠던 거는 화이트사이드의 자유투 성공률이 최근에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거의 빅맨을 넘어서서 웬만한 그 자유투 잘 넣는 선수급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페이스가 시즌 끝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리그2에서는 반대로 제가 6승 3패를 기록하게 됐는데 근데 좀 싱거운 게임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꼴찌팀 상대로 승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리그 1에 비해서 리그 2의 꼴찌는 탈주를 했는데 네, 한 초중반에 탈주를 했죠. 근데 은근히 그렇게 약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꼴찌팀을 상대로 스위프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누적 스탯으로는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데 평균 스탯에서 자꾸 깎여서 결국에는 9대 0을 기록하지 못하고 8대 1, 7대 2 정도를 기록하고 한 주가 끝나는데 이번 주에도 마지막 날에 노비츠키가 상대 노비츠키가
40득점을 넘게 기록하면서 야투율도 굉장히 잘 해주고 해서 마지막 날에 결국 야투율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 화요일까지 경기 신경 쓰고 이제 누적 스탯은 뭐 이길 게 없겠다 싶어서 이제 스탯 쌓는 거는 다 포기하고 이제 그 평균 스탯 그 자유투와 야투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토요일까지는 잘 됐는데 토요일 날에 한 1위 차이 정도밖에 안 나길래 이걸 선수를 다 빼야 되나 아니면 넣어야 되나 했는데 상대방이 노비츠키 한 명밖에 없고 해서 일단은 지금 아웃 상태로 되어 있는 발렌슈나스가 유니폼은 입고 있는데 출전은 안 하고 있어서 혹시나 출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로스터에 넣었는데 출전하지 않았더라고요. 새벽에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고베어를 넣었는데 고베어를 넣어도 소용이 없었던 게 노비츠키가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고베어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5득점 이상 하지 않는 한 절대 뒤집힐 일은 없겠다고 판단했는데 결국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6승 3패를 기록했는데 다행히 저와 지금 순위 경쟁 중인 그 팀이 이번 주에 조금 고전을 했고 또 1라운드로 뽑았던 앤서니 데이비스가 그만 시즌 아웃 판정을 받는 바람에 주축 한 명을 좀 심하게 잃어버린 상태가 돼서 조금 상황이 유리하게 이제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뻘짓을 하지 말아야겠죠. 일단 유지를 해야겠죠, 최대한. 그러면 아마 해볼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로 4위, 5위 팀 그 승수가 조금 이제 많이 치고 올라온 상태여서 조금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1위는 거의 20경기 이상으로 차이가 벌려져서 우승은 확정된 상태고 2위라도 해야죠. 네, 이렇게 저희 팀 리뷰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두 리그 다 이제 정규 시즌 리그인데 둘 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소소한 재미들이 그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해봤고 업탑 3와 다운탑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탑 3와 다운탑 3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선수를 얘기하기 전에 이번 주에 업탑 3에서 조금 이야기할 분량이 많아졌는데 조금 카테고리를 나누게 됐습니다. 네, 일단 한번 들어봐 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선수는 노비츠키입니다. 뭐 당연히 아까 얘기해서 나올 거라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번에 판타지 드래프트를 하면서 노비츠키는 전반기에 잘하다가 후반기에 퍼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비츠키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뽑지 않고 걸렀고 그래서 그냥 지나쳤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스탯 창을 펴놓고 보니까 왜 노비츠키를 그때 그냥 걸렀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한 번도 그 꾸준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스탯으로 마지막으로 보이는 경기가 2월 24일 경기인데 그때부터 지금 3월 20일 오늘 40득점을 한 경기까지 단 한 번도 한 자릿수 때 득점을 기록해본 경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꾸준하게 지금 스탯을 쌓아주고 있는 선수고 이 선수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이런 스탯을 뽑아내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노비츠키를 안 써본 건 아닌데 항상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슛 감각을 잃어가고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내년이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NBA에서 노세화되는 선수들의 폼 하락이 좀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하기 때문에 또 나이도 있는 선수가 한 번쯤 하락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워낙 댈러스의 그 또 톱 리버키 같은 농구의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또 노비츠키가 그 맞물려가는 상황을 보고 자신이 어떤 롤을 수행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서 이제 그 스몰 라인업으로 가는 걸 추구하고 있는데 노비츠키가 파워포드만 추구하지 않고 이제 센터도 보겠다. 왜냐하면은 센터는 아무래도 좀 스텝이 적고 그 페인트 존 안에서 많이 누비는
포지션인데 노비츠키도 이제 나이가 들고 스피드가 떨어지다 보니까 공간을 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는 게 자신한테도 맞고 팀한테도 맞을 거라 생각을 해서 댈러스도 그거를 오케이 하고 그거에 맞춘 또 전술을 짜고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댈러스가 데이빈 리를 파워포워드로 세우면서 파출리아가 완전히 출전 시간이 토막나 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파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로 많이 풀렸을 거예요. 한 50%대까지 추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데이빈 리가 다치지 않는 한 반등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워낙 또 데이빈 리가 댈러스에 와가지고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땐 댈러스는 확실히 이런 컨셉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신인은 버리더라도 이제 바이아웃이나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 선수들을 데려와서 잘 써먹는 거. 네, 그렇게 그 좀 안 맞는 조각을 잘 꿰서 팀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그 팀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외인 구단이라고 봐도 뭐 팀 성적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댈러스가 지금 좀 플레이오프 진출에 조금 간당간당해지긴 했습니다만 이 팀이 저력이 있는 팀이어서 저는 플레이오프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유타랑 지금 8위를 놓고 싸우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올 시즌에 유타를 좀 응원하고 있습니다만 유타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마지막에서 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노비츠키 이번 주에 20득점, 24득점, 40득점 뭐 기록하고 또 리바운드도 꾸준히 7개 정도 찍어내고 또 어시스트도 간간히 3, 4개씩 뿌리고 블락하고 또 스틸도 가끔 많이 찍어내고 또 중요한 게 자유투를 거의 놓치지 않고 또 야투율도 그렇게 난사하듯이 쏘지 않아서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던컨과 참 많이 비교가 되는데 던컨은 이제 좀 확실히 가면 갈수록 좀 정신적 지주 멘토 역할을 많이 수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노비츠키는 아마 은퇴하기 전까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네.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상이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네, 어쨌든 이번 주는 좀 노비츠키를 많이 칭찬해주고 싶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노비츠키라는 레전드를 좀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선수는 돌아온 랜돌프입니다. 랜돌프가 한 6경기, 7경기 가량을 쉬었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방송에서도 이 선수가 그 멤피스의 팀 상황을 알고 빨리 돌아오고 싶어 하겠지만 하필 부상 부위가 무릎인지라 쉽게 빨리 돌아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었는데 결국엔 좀 미루다가 결국 3월 19일 클리퍼스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스탯을 뽑아줬는 게 28득점, 11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36분을 출전해서 얻어낸 기록인데 이게 NBA 역사상 세 번째로 나이가 많은 선수가 기록한 트리플 더블이라고 합니다. 예상도 못했죠 사실. 왜냐면 이번 시즌 그 평균 어시스트가 1.9개밖에 안 돼서 뭐 이 선수가 트리플 더블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네. 차라리 뭐 웨스트브룩이 한 2번은 더 한다 그러면은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 랜돌프를 IR에 넣어놨다가 바로 풀어버리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한 경기 정도는 랜돌프가 슛감 찾고 뭐 출전 시간 제한받고 또 부상 예방 차원에서 한 10여 분 정도 뛰게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IR에 그냥 넣어주신 분들이 꽤 많았을 텐데 이래저래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어시스트나 리바운드가 또 굉장히 경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더더욱 아쉬웠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사실 그 한 시즌을 진행하면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뽑아봤는데 랜돌프가 돌아오면 확실히 멤피스가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겠죠. 근데 다만 이제 나이도 있는 선수고 또 하필 지금 고질병인 무릎 부상을 딛고 다시 복귀를 한 거여서 잘못 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멤피스가 긴 호흡을 갖고 좀 팀을 운영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멤피스가 지금 아무리 기를 쓰고 플레이오프에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최대치가 2라운드 진출이거든요. 최대치가. 네. 1라운드도 아마 통과하기 힘들 것 같은데 멤피스가 좀 더 좀 길게 바라본다면 좀 이번 시즌은 좀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찰머스만 있었어도 좀 해볼만 했을 텐데 찰머스가 시즌 아웃 돼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한번 뽑아봤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 그냥 이번 주 정말 잘해서 뽑았던 선수입니다. 폴 조지인데, 사실 폴 조지도 슛 감각 때문에 굉장히 이번 시즌 고생을 많이 했죠. 초반에 좋았다가 또 훅 떨어졌다 다시 또 올라왔다가 또 줄어들고 했는데, 19일 OKC전에서 45득점 7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3점슛 4개에 야투 29개 던져서 14개 넣고 자유투 15개 던져서 13개 넣고 정말 슛만 미친듯이 던진 것 같아요. 41분 동안. 네. 폴 조지도 어쨌든 이번 시즌 다행히 그 부상에서 복귀해서 큰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잘 나는 것 같아요. 이 선수도 다치기 전까지는 항상 1라운드 후반, 2라운드 초반, 2라운드 초반도 안 갔어요. 무조건 1라운드 끝자락에 항상 뽑혔던 선수인데, 이제 그 정강이뼈 골절로 인해서 한 시즌을 거의 푹 쉬었었는데, 그 운동 능력이 감소하지 않은 채로 온전히 유지하면서 젊은 나이에 계속 인디애나의 에이스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참 폴 조지 선수 입장에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올 시즌에 보완점이 계속 생기고 있죠. 일단 슛 감각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폴 조지 선수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올 시즌 이번 주 너무 잘해서 뽑아왔던 선수고, 이제부터가 좀 진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업탑 3에 들만한 네임밸류라고 볼 수는 없는 선수들인데, 이번 주로 한정을 해서 본다면 정말 업탑 3에 들어도 무방한 선수들을 뽑아왔습니다. 일명 언더독의 반란인데, 일단 뭐 대충 예상되시겠죠? 첫 번째로 뽑아온 선수는 비스맥 비욘보입니다. 발렌슈나스 선수가 갑자기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을 입으면서 어쩌다 보니 토론토 5연전을 통째로 쳐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백업 빅맨인 비욘보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들어갔었는데, 사실 비욘보는 발렌슈나스가 시즌 초반에 한두 달가량 결장했을 때 비욘보가 계속 주전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한 더블 기록해줄 수 있던 선수였는데, 발렌슈나스가 돌아오니까 자동으로 다시 백업으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블락 스페셜리스트로 충분히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던 선수였는데, 또 발렌슈나스가 또 다치면서 다시 스타팅 라인업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3월 15일 미러키전 12득점 13리바운드 2블락을 시작으로 3월 17일 인디애나전에서 16득점 25리바운드, 토론토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단일 경기 25리바운드. 또 2블락 기록했고, 18일 날에는 조금 쉬어갔다가 20일 올랜도전에서 12득점 11리바운드 6블락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최근 10경기로만 봤을 때는 비욘보가 평균 블락 1위를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정말 이 정도면 블락 카테고리를 뒤집고도 남을 만한 스탯을 찍어줬습니다. 3월 14일 날에도 6블락을 기록했었고, 3월 8일부터 3월 20일까지 최소 2블락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블락은 걱정 없는 선수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발렌슈나스가 복귀를 앞두고 있어서 또다시 업탑 3에 들어갈 만한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정말 잘했었고, 토론토가 5연전이 있어가지고 좀 고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선전을 한 것 같고, 아마 토론토도 웬만하면 동부 2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1위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사실 토론토가 동부 2위를 한다는 건 사실 NBA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깜짝 놀랄만한 뉴스죠. 항상 토론토는 정말 병신짓만 일삼는 그런 팀이었는데, 결국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해볼 선수로는 셸빈 맥. 셸빈 맥 선수는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애틀랜타에서 유타로 이적을 한 선수입니다. 사실 애틀랜타에서는 제프 티그와 데니스 슈레더의 다음으로 출전하던 넘버 3, 4가였는데, 유타가 워낙 포인트 가드 자리가 없다 보니까 셸빈 맥 선수가 어쩌다 보니까 포인트 가드 1옵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유타는
제프티그를 데려오고 싶어 했는데 카드가 맞지 않아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뭐 그쪽에서 애틀랜타 쪽에서 원했던 선수는 단테 엑섬인데 단테 엑섬은 지금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시즌이 아웃된 상태고 또 워낙 유망주이다 보니까 유타가 어떻게든 이 선수를 처분하고 싶지 않아서 경우에는 티그 대신 좀 더 싸게 데려올 수 있는 쉘빈 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정말 잘 데려왔죠. 일단 계속 어시스트를 많이 뽑아내다가 이제 3월 11일 워싱턴전을 기점으로 이제 득점력도 폭발을 한 것 같은데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최근 4경기 동안 평균 어시가 무려 10어시스트네요. 네, 10어시스트, 10어시스트, 8어시스트, 12어시스트니까 정말 그 어시스트가 부족한 팀에서 실비맥 선수를 픽했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동안 유타 재즈의 포인트 가드가 트레이 버크였는데 트레이 버크는 사실 포인트 가드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리딩이 없는 선수라고 봐도 싶을 정도였는데 이제 그 공백을 메운 것 같아요. 단테 엑섬이 돌아오면 쉘빈 맥이랑 돌려뛰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유타가 좀 욕심을 부려서 좀 더 좋은 가드를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뭐 고베어, 페이버스 뭐 워낙 빅맨지는 정말 최강이고 또 헤이워드라는 또 구심점도 탄탄하고 네 그렇게 셀러리 캡이 빠듯한 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빅네임 한 번쯤 영입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과연 유타라는 도시에 입성할 만한 FA가 누가 있을런지 그거는 뭐 비시즌을 보면 알겠죠. 어쨌든 쉘빈 맥 선수는 이번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의 최고 승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아온 선수는 네, 브루클린 네츠의 보얀 보그다노비치. 네, 이 선수 갑자기 터졌죠. 그 3월 15일 필라델피아전에서 44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본인의 백넘버가 44번인데 그 백넘버만큼 득점을 한 것 같습니다. 37분 출전해서 네, 야투 27개 던져서 17개 넣고 3점슛 4개와 자유투도 7개 던져서 6개를 넣는 등 거의 슛에 있어서는 거의 도사급으로 넣었습니다. 물론 상대가 필라델피아에서 조금 가치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 후에도 26득점, 19득점, 3점슛 2개, 3개 이렇게 기록하면서 또 브루클린에서도 그 로페즈랑 테디어스 영 빼고는 사실 큰 득점 옵션이 없었는데 보얀이 다시 또 확 올라온 느낌입니다. 사실 보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신인 꼬리표도 했고 또 브루클린에서도 충분히 이 선수한테 출전 시간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던슨이 바로 앞에 있었고 또 제러잭도 공 소유하는 욕심이 좀 있는 선수였고 하다 보니까 보얀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주전 자리로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조던슨이 이적을 하고 또 제러잭도 그 전에 시즌 아웃이 돼버리고 하니까는 이래저래 어쨌든 브루클린은 이제 거의 시즌을 거의 리빌딩, 탱킹 쪽으로 가게 됐는데 다만 문제는 탱킹 해도 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브루클린은 좀 이도저도인 상태에서 유망주들을 키워내고 있는데 뭐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망주들을 키워내는 것도 사실 좋은 것 같아요. 네. 성적을 낼 수 없다면 뭐라도 남겨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선수죠. 유망주 선수들. 네, 그래서 보얀도 사실 시즌 끝날 때까지 이 페이스를 유지해서 좀 브루클린이 다시 또 FA로 뻘짓하는 경우를 만들지 않도록 좀 확실한 그 포지션 경쟁을 마무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는 좀 언더독을 좀 칭찬해주고 싶어서 업탑3에 또 업탑3를 한 카테고리를 추가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다운탑3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탑3 첫 번째로는 피닉스의 알렉스 렌인데 저희 방송에서 피닉스가 언급되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유망주들이 많고 또 다룰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역시나 다루게 됐습니다. 네, 알렉스 렌 사실 뭐 이번 주 리바운드 쪽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거는 센터 치고 야투율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득점력도 이번 주는 좀 별로 안 좋았고, 특히 야투가 미네소타전에서 8개 던져서 3개 넣고, 유타전에서 15개 던져서 4개 넣고, 또 레이커스전에서는 9개 던져서 1개 넣었습니다. 사실 미네소타랑 유타는 뭐 그렇다 칩시다. 왜냐면은 미네소타에 타운스가 있고 또 골기쟁도 있고 해서 빅맨 좀 센 팀이고, 유타도 말할 것도 없이 센 팀이다 보니까 좀 그 몸싸움에서 밀리다 보니까 좀 슛거리가 좀 길어져서 야투율이 좀 떨어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레이커스는 사실 렌이 충분히 갖고 놀 수 있는 골밑 놀이터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정도로 부진했던 거는 확실히 좀 이번 주에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컨디션 한창 좋을 때는 네, 31득점 정도 기록하고 그러는데, 이번 주 3경기 동안 기록한 득점이 21득점밖에 안 됩니다. 알렉스 렌을 피닉스에서 코어로 생각하고 키워주고 있는데, 이런 활약을 펼치는 거는 조금 실망스러운 활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조던 클락슨. 이 선수도 이제 디안젤로 러셀과 함께 최근에 스타팅 라인업으로 올라왔습니다만, 루 윌리엄스와 코비 브라이언트가 다시 또 복귀를 하면서 다시 또 출전 시간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3월 10일 클리블랜드전까지 한 34분 정도 소화를 했었는데, 뉴욕전부터 피닉스전까지 20분대 중반 정도를 기록해서 스탯이 많이 깎였습니다. 네. 한창 좋을 때는 뭐 15득점 이상 기록하고 뭐 5리바운드에 한 4어시스트 정도 기록하는 선수였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이래저래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악재가 많이 겹친 것 같은데, 야투율도 굉장히 안 좋았고 3점슛도 별로 안 들어갔을 뿐더러 이 외에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쪽에서도 좀 안 좋았는데, 사실 러셀은 어떻게든 레이커스가 끝까지 한번 안고 갈 것 같은데, 클락스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레이커스가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나온다면 제한적 FA여서 뭐 다른 팀이 딜을 했을 때 레이커스가 제동을 걸 수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만약 클락슨을 좀 그 시장가보다 높게 형성이 돼서 좀 거품이 낀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 레이커스가 잡지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클락슨의 다음 시즌 행선지는 과연 어디가 될지 좀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클락슨과 함께 랜들도 이번 주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 네, 이래저래 좀 베테랑 선수들이 돌아오고 또 슛감 찾고 경기 감각 회복하느라고 신인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3일 뉴욕전에서 7득점 8리바운드, 또 세크라멘토 15일 경기에서 14득점 11리바운드, 이땐 잘했네요. 그리고 피닉스전, 18일 피닉스전에서 2득점 9리바운드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출전 시간도 20분대 초반에 기록했고, 뭐 야투도 확실히 이전과 비교해서 한 자릿수 야투 시도를 기록했고, 네, 랜들도 물론 한 이번 1, 2년차 상대로 해서 더블 더블을 많이 기록한 선수 중에 그 랜들이 올라가 있는데, 한 30몇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 선수도 한계가 많이 보여서 투툴 플레이어여서 좀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좀 오프시즌에 많이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판타지 유저로서. 블락을 참 채우면 좋을 텐데 블락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빅맨으로 보기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픽이 조금 괜찮았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픽은 확실히 이제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서 좀 더 그 스페셜한 선수들을 추천해 드리고자 하는데, 많이 들어본 선수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많이 들어봤지만 보유율이 낮은 선수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보유율이 높은 선수는 본인이 잘 알지 못하더라도 계속 뜹니다. 이 선수가 잘했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셸빈 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잘하니까는 계속 다른 유저분들 사이에서도 언급이 많이 될 거예요. 셸빈 맥 잘한다 요즘. 그러면 제가 계속 언급했던 선수들을 또다시 언급해주는 거 정말 식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선수들 말고 정말 가능성 있는 선수를 한번 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휴스턴의 마이클 비즐리입니다.
이 선수는 중국 리그에서 뛰다가 중국 리그가 최근에 끝나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한 선수인데 휴스턴의 스몰 포워드진을 확실히 메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기에는 조시 스미스가 다시 휴스턴을 복귀하면서 좀 떠오르나 싶었는데 다시 가라앉아 버렸고, 마이클 비즐리가 중국 리그를 다 뛰고 다시 NBA로 가서 경기 감각에 큰 문제가 그 공백이 없어지면서 원래대로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3월 11일 보스턴전을 시작으로 3월 19일 애틀랜타전 30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한 것까지 계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평균 리바운드도 8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점 슛은 조금 적지만 야투율과 자유투율이 꽤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스몰 포워드가 없는 팀이라면 거의 반드시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현재 잘해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 정도면 사실 플레이오프를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분명 FA에 남아있는 리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데려가심을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선수는 미러키의 존 헨슨. 이 선수는 사실 뭐 지난 몇 시즌 동안 블락 스페셜리스트로 유명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부상에서 복귀해서 출전하고 있는데 어제 경기에서 3블락을 기록했습니다. 26분 뛰고 33블락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그렉 멀루와 마이스 플럼리 이 두 빅맨을 제치고 최다 출전 시간을 기록한 상태에서 뽑아낸 스탯이라고 합니다. 뭐 물론 이렇게 주전 빅맨은 그렉 멀루지만 사실 멀루가 최근 들어서 계속 벤치에서 출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일단 스타팅 라인업은 마이스 플럼리로 채우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이슨 키드 감독 입장에서는 계속 돌려가면서 기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도 존 헨슨 같은 경우에는 출전 시간이 길든 짧든 일단 평균적인 블록은 찍어주는 것 같아서, 블록이 필요하거나 블록이 부족한 팀이라면 헨슨을 무조건 데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헨슨의 보유율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어서 충분히 데려가기 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4.3%인데 4.3%면 사실 거의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블락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데려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상대방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데려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선수는, 이 선수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데 터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애틀랜타 헉스의 팀 하더웨이 주니어입니다. 사실 뉴욕에서 데뷔했던 선수인데 뉴욕에서 2시즌 동안 보고 뉴욕에서 포기를 하고 애틀랜타로 던져버린 선수입니다. 애틀랜타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D리그를 전전하다가 다시 최근에 올라왔는데, 베이즈모어가 무릎 부상 때문에 한 경기 쉬는 동안 대체 선수로 나와서 덴버전에서 21득점 7리바운드 4어시스트 3점 슛이 2개를 기록했고, 그 다음 경기 휴스턴전에서도 20득점 3리바운드 3점 슛 5개, 이렇게 하면서 베이즈모어의 공백을 확실히 메워버린 느낌입니다. 사실 하도요 주니어도 기회를 좀 많이 보장받고 슛값만 기복을 좀 줄인다면 충분히 하위권 팀에서 주전 5로 나올 수 있는 선수인데, 또 워낙 애틀랜타가 시스템 농구를 추구하다 보니까 하도웨이가 좀 이적한 후로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이제 좀 적응해가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애틀랜타가 후반기 이제 정규 시즌 종료하고 또 플레이오프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이를 많이 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출전 시간이 좀 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플루크인지 아닌지는 조금 이번 주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도 꾸준히 나온다면 충분히 데려가셔서 써도 좋을 듯 싶습니다. 워낙 슈팅가드와 스몰 포워드 더블 포지션도 있고 3점 슛을 잘 넣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3점 슛이 필요하거나 득점력이 좀 필요한 선수인데 FA에 마땅한 자원이 없다면 한번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데려가셔서 평가해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또 분량은 나온 것 같고, 네, 이렇게 23화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리그는 아직 3주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제 플레이오프를 탈락하신 분도 있을 테고 진출하셔서 또 다시 경기를 치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탈락하신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한 시즌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다음 시즌을 한번 플레이오프 모드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